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임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시장이 잘 가든 못 가든 달릴까 말까는 잘 달립니다. 네. 오늘도 일단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앞서 멘트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리뷰할 종목이 너무 익숙한 이름이에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어제. 네, 어제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장중에 12%의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네. 이미 1차 목표가를 도달합니다. 네, 일단 달릴까 말까에서는 사실상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12월 달에도 한 차례 소개해드리고 바로 2, 3거래일 만에 거의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고 다시 한번 전일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어제 또 이제 로봇과 AI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기 때문에 로봇, AI 관련 종목을 추천한 곳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차세대 반도체 쪽도 삼성의 어떤 투자 방향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고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개해드리자마자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목표가 1차 목표가를 도달했고요. 달릴까 말까 1차는 거의 10% 이상의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12% 이상의 좀 수익이 찍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설계 자산 글로벌 1위 기업인 ARM을 표방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설계 자산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증강 형실, 메타버스 기기뿐만 아니라 뭐 로봇 산업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차세대 로봇 청소기, 뭐 그 외에도 사물 인터넷에서도 아주 핵심 장비로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AI 반도체의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당연히 홀딩 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도 제가 1차 목표가를 9,400원을 말씀드렸는데 9,54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하루 만에 한 12%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 보고 있고요.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를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는요. 9,000원을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1,300원을 그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리뷰 종목을 확인해 봤고요. 또 하나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넥스트칩인데요. 자율주행하면 또 떠오르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 1월 5일에 저희가 매수했습니다. 7,370원 선에서 일단 잡았는데 장중 9%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앞으로 이어가야 될까요? 이 종목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돌파했고 현재 9에서 한 10% 정도 수익이 찍혀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넥스칩 같은 경우는 이미 낙폭 과대주 중에 낙폭 과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모 밴드가 9,900원에서 11,600원 부근대였는데 공모가 하단 부분이었던 9,900원보다 30% 이상 급락이 나와준 상태고요. 공모가가 13,000원이었는데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60% 이상의 급락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고 또 보호 예수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량에 대한 부담도 충분히 소화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넥스칩은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 또 이제 빅테크 기업과 또 ARM 또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같이 전략적 협업을 맺고 있는 기업이고 기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국내 국제과제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12건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넥스칩이다. 그래서 이번에 ARM 관련해서도 지금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뭐 퀄컴이라든지 인텔 CEO도 이제 참여한다고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퀄컴, 인텔의 ARM 컨소시엄이 구성된다고 했을 때 ARM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ARM이 또 최근에 또 사실상 영국의 런던 증시에서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동반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AI, 반도체 설계 기업이고 넥스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익절 라인대는 7,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를 8,000원 잡아드렸는데 2차 목표가는 8,7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리뷰 종목은 넥스트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가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이 종목도 지난달에 좀 큰 폭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한 40에서 50%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트렌드 선전 전략으로 제약바이오 중에 제일
파마 홀딩스라는 종목을 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파마홀딩스였습니다. 이 기업은요, 1959년에 설립됐다고 해요. 맞아요. 뭐 1세대라고도 표현이 되고 굉장히 있는데요. 일단 주가부터 오늘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상승권역에 놓여 있는 제일파마홀딩스입니다. 1.3%가량 오르는 모습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상승폭을 높여가면서 4%가량 오르며 15,3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좀 부진했는데 오늘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흐름이더라고요. 자, 몇 단으로 달려볼지 궁금합니다.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이번에도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단입니다. 그럼 왜 조금 더 강하게 가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12월 급락장에도 제이파마 홀딩스 말씀드려서 40에서 50% 가까운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끝마쳐가고 있는 단계고요. 여전히 지금 중국 내에서 의약품 대란이 이어지고 있고 네. 또 이번 달 말에 중국의 최대 명절 또 춘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동 인구만 2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의약품 대란 문제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우리가 의약품 관련해서 또 가장 핵심 종목인 화이자 관련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화이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네. 그렇다면 체크 포인트를 화이자 외에도 뭐 중국 외에도 좀 꼼꼼히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제이파마 홀딩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959년도에 설립된 국내 1세대 제약바이오 업체입니다. 그래서 화이자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이제 KPS 생명과학이 실질적으로 화이자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작년 이제 8월을 기점으로 공급 계약 체결이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약품과 또 이제 모회사인 제이파마 홀딩스가 화이자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그 이유는 리피토라고요. 고지혈증 치료제도 있고 또 리리카라고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를 도입을 한 기업이고 1997년도에 로피드 캡슐을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화이자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주고 대표이사인 성석재 대표이사도 과거에 화이자 국내 화이자 코리아의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상 화이자 관련된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자 관련된 뉴스를 제가 2개를 가져왔는데 화이자가 지금 중국 내에서 팍스로비드가 판매량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42만 원이었던 이제 팍스로비드 가격이 2배 이상 껑충 뛰어서 100만 원 가까이에 팔리고 있다.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42만 원짜리 원래 가격이 923만 원까지 껑충 뛰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미국 그 화이자에게 이제 복제약 라이센스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이자 또한 마찬가지로 3개월, 4개월 내에 중국 현지에서 팍스로비드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것으로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팍스로비드의 어떤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RNA 백신 관련해서도 지금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상 mRNA가 중국 내에서 허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또 이번 달 말에도 춘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중국 정부에서 허용한 또 외산 경구용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팍스로비드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중국 내에서 생산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폭발적으로 수요도 증가하고 실질적인 부분도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 약품 관련된 국내 유일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이파마 홀딩스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화이자가 독감과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감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새로운 백신을 좀 개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화이자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국내에서는 화이자 관련된 대표 종목인 제일약품과 제이파마 홀딩스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다시 한번 제이파마 홀딩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약주 중에서도 좀 특별한 매력이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나서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됐어요. 11월 달에 사실 코스피 코스닥이 11% 이상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초입 단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50에서 6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와주긴 했지만 팍스로비드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관점에서 2차 상승 충분히 가능한 관점에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3,3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13,000원 후반이나 14,0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16,300원, 돌파 시에 17,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앞으로도 달려나가 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중국 관련해서 이제 가장 최대 수혜주로 의약품 관련 제가 제일파마 홀딩스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번엔 중국 리오프닝 관련 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의 끝은 결국엔 경기 부양책이다라는 관점에서 구리 관련해서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풍산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풍산은 국내 최대 구리 가공 업체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최대라는 단어가 또 수식어가 붙은 만큼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주가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를 볼 때 현재 주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앞으로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네. 볼 수 있잖아요. 풍산은 이틀째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구간 2%가량 하락하면서 32,500원, 3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 몇 단으로 달려볼지 궁금합니다.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풍산은 좀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단으로 달려야 하는 이유도 함께 알려주시죠. 일단 풍산 자체가 좀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시총이 한 9천억이 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추세 반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결국 중국의 리오프닝의 끝은 결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구리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의 선행지표로 쓰이기 때문에 최근에 구리 가격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풍산과 탄력적인 2구 산업이다라고 판단돼서 안정적인 풍산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중국발 훈풍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체크 포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풍산 같은 경우는요, 국내 최대 규모의 구리 가공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회사가 이제 풍산 홀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방산 사업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풍산 디펜스 같은 경우는 군사용 탄약을 제조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구류 수요가 계속해서 넘쳐나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은 방산, 신성장 동력 산업까지 또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풍산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구리 가격이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중국이 제가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경기 부양책 얼마나 급했으면은 지방채 1조 위안을 조기 발행을 했습니다. 1분기에 1조 위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 183조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는데, 보통 연초에 이제 대규모 돈풀기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잖아요.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돈을 풀었을 때 시장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고, 경기 부양책의 가장 첫 번째가 일단 돈을 푸는 건데, 구리 같은 경우는 최대 지금 수입 국가가 중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국가가 체코입니다. 그래서 구리의 사용처는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조선, 또 뭐 건설, 또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 소재로 좀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리는 사실 중국의 경기 선행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규모 SOC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구리 가격부터 먼저 요동을 치기 때문에 중국 경기와 굉장히 밀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뭐 건설 기자재, 뭐 시멘트 정말 많은 업종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는 저는 구리 관련 종목이고, 그 안에서 국내 최대 구리 가공업체인 풍산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구리 없는 탈탄소는 불가하다라고 밝혔고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고, 중국 경기도 좀 회복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에서도 최근 구리 선물 3개월 물에서 톤당 8,934달러까지 급격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구리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풍산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풍산이었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궁금합니다. 어느 네. 정도 선에서 저희가 좀 잡아봐야 될까요? 사실 12월 29일 날도 한 차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구리 관련해서는 사실 대장주가 풍산과 2구 산업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 위치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재추천을 드리는 거는 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29,000원을 가져왔어요. 3만 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35,800원, 돌파 시에 39,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풍산도 참 잘 나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방송 이외에도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오늘도 있나요? 네, 제가 매일 무료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연일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도 차세대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핵심 종목들 딱 3종목 짚어드렸는데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녹화 영상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와 또 MBN골드 사이트에 녹화 영상 올려놨으니까 전일 영상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잘릴까 말까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짜릿한 맛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